일단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뒤쪽에. 그 뒤쪽에 조아님께서 설명을 주시고 나머지 부분인데 일단은 이거 어디죠? 9.6. 9.6에 보면 인서트하고 리무브예요. 인서트하고 리무브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벡터가 있으면 벡터 인서트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 내에 특정 타입의 엘리먼트를 그다음에 뮤터블 셀렉트도 오잖아요. 그러면 인덱스가 먼저는 랭스보다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캐패시터가 랭스가 같으면 그로우에서 캐패시터를 늘려주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언세이프에서는 그 PTR 카피 그래서 그러니까 로우 포인터에 대한 카피를 소스와 데스티네이션과 랭스를 하는 부분을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PTR에서 인덱스만큼을 이동해서 인덱스의 플러스 1에서부터 랭스에서의 인덱스를 칸 값까지 그러니까 하루 다 한 칸씩 다 미루는 거고 그다음에 PTR 라이프에서 그 인덱스에다가 직접 엘리먼트를 쓰고 랭스를 하나 늘려주는 게 사실은 그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리무브는 반대의 작업이에요. 랭스보다 인덱스 값이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랭스의 사이즈를 줄여주고 그 인덱스의 특정 값을 읽어서 그 템포로 그러니까 리절트에다 빼내주고 카피를 그 뒤에 있는 걸 앞쪽으로 전부 다 이동해서 카피하죠. 스트링 카피가 인제 소스, 데스티네이션, 랭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인제 그 9.6에서 표현하는 인서트와 리무브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9.7에서는 얘가 설명하는 거는 인제 그 인투 이터레이터라는 거거든요. 인투 이터레이터에서 벡터에서 인제 표현할 수 없는 이터레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투 이터레이터고 하나는 드레인이라는 드레인 그때 했었죠. 이터레이터 범위 내는 것을 전부 다 소유권까지 쏟아내는 밖으로 그런 건데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인제 벡터의 임플리멘테이션에 보면 인투이터를 누르면 인투이터를 실행하면 인투이터 타입의 어떤 구조체를 떨궈내는데 이때 인제 그 떨궈내는 것은 셀프의 PTR과 셀프의 캡하고 셀프의 렌스 이거를 전부 다 해 놓잖아요. 근데 이게 디스트럭처가 안 된대요. 벡터에서의 어떤 어 드랍 때문에 이것은 드랍 루틴을 타는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간 디스트럭처가 안 돼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밖으로 이렇게 빼 주고요. 이렇게 되면 네. 셀프를 소유권까지 다 빼내는 거죠. 소유권까지 얘한테 인투이터로 전부 다 빼내는 작업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인투이터로 빼고 난 다음에는 이 셀프의 값을 그 드랍을 시키지 않도록 드랍 플래그를 없애기 위해서 맨포겟을 설정해 주고 그다음에 인투이터의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는데 아까 했던 거 PTR과 캡과 그다음에 PTR의 로우 포인트 를 스타트로 놓고 엔드는 캐패시터가 0이면 그 엔드 포인트도 똑같이 놓고 만약에 캐패시터가 0이 아니면 그 랭스까지 길이까지 간 거를 해서 주고 그다음에 팬텀 데이터까지 엮어 주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 팬텀 데이터를 엮어 준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소유권을 얘가 가지고 있다. T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이즈가 제로인 팬텀 데이터를 엮어 주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인투 데이터의 이터레이터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 트레이스 임플리멘테이션 하면 넥스트인데요. 넥스트는 결국엔 뮤터블 값을 인투 이터에 대해서 그 넥스트 값을 가지면 옵션 T 값을 하는데 스타트가 엔드가 같으면 결국엔 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스타트 포인트에서 하나를 읽어서 그 스타트 포인트에 하나의 옵셋 한 칸 이동한 거를 스타트에다 다시 넣고서 리절트를 그 반환해 주는 요게 인제 넥스트 값이 되겠고요. 한번 넥스트를 이동하면 스타트를 이동했기 때문에 인투이터에는 또 다음 레퍼런스를 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그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이즈 힌트는 넣게 되면 셀프의 사이즈 힌트 넣게 되면 스타트와 엔드 값을 빼서 메모리 사이즈 이 T에 대한 메모리 사이즈만큼 나누어 준 그걸 랭스로 반환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인투이터에 대해서 인제 더블 엔디드 이터레이터를 구현할 수 있는데 더블 엔디드 이터레이터는
그 뒤에서부터 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에 보면 넥스트 백인데 요거를 구현해 주면 인투이터에서 뒤쪽에서 뺄 수 있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 트레이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똑같으면 이거 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뒤가 똑같으면 그냥 넌 더 이상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고, 앞뒤가 같지 않으면 그 뒤에서 하나를 빼고 옵셋을 하나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인투이터 자체는 인투이터를 뽑아내면 이 이터레이터는 모든 데이터를 끄집어낸과 동시에 소유권도 얘한테 넘겨주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보면 얘는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쓰기 때문에 드랍이 필요해요. 그래서 드랍 트레이트를 구현해야 되는데, 드랍 트레이터는 만약 캐패시터가 0이 아니면, 왜냐하면 캐패시터가 0이면은 그 했던 것처럼 제로 사이즈 타입이 되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0이 아니면 그냥 드랍할 게 없는 거죠. 제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가고, 그렇게 아니라 0이 아니라면 셀프의 어떤 포인터, 셀프의 포인터를 그 가져온 만큼 이제 루프를 돌고, 다음엔 레이아웃의 캐패시티만큼의 T 타입으로 데이터 스트럭처 레이아웃을 잡아주고, 이거만큼을 디얼로 메모리를 프리시켜 준다. 이것이 이제 그 9-7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8에서는 얘가 얘기하는 거는 그 로우 벡터인데요. 벡터를 딱 보면 이제 다시 약간 리팩토링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벡터라는 스트럭처를 정해주면 난널, 그 널이 될 수 없는 그런 타입이었죠. 널이 될 수 없는 타입의 캐패시터는 언사인드 사이드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퀀텀 데이터로 얘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로우 벡터에 대해서 이 T 타입이 가지고 있지만, 아까 그 조아님 얘기하신 것처럼 얘를 하게 되면 싱크 타입을 그 자동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언세이프트로 해서 얘를 구현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T 타입이 샌드나 싱크 타입일 경우 로우 벡터 역시 싱크나 샌드로 동작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로우 벡터에 대해서 구현을 보면 로우 벡터에서 뉴를 하게 되면, 먼저는 이 첫 번째 12라인에서 보면 제로 사이즈 타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고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서트로 막아놨어요. 어서트로 막아놓고, 그다음에는 로우 벡터에 넌널 댕글링 있었죠. 넌널 댕글링은 역시 초기화되지 않는, 얼로케이션 시키지 않는 메모리를 할당할 때 얘를 쓴다고 했고요. 뉴하고 동작은 같습니다. 동작은 같은데 얼로케이션 하지 않는 걸로 해서 PTR을 넣고, 그다음에 캐패시터는 처음 시작할 때 0으로 넣죠. 캐패시터 0을 넣고 역시 팬텀 데이터가 주어지고요. 이런 로우 벡터를 생성해서 반환해 준다는 겁니다. 그로우는 이제 그 캐패시터가 모자랄 때, 즉 사이즈하고 캐패시터가 동일하게 됐을 때 얘를 호출해서 캐패시터의 사이즈를 2배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캐패시터가 0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큼 레이아웃 잡아주고 사이즈 캐패시터 1로 잡았다라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캐패시터가 0이 아니면 기존에 있는 캐패시터 2배를 잡아준 거에 레이아웃을 잡아준 것만큼 레이아웃 사이즈를 반환하는 꼴이 되죠. 그러고 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레이아웃의 사이즈는 사인드 사이즈의 맥스를 너무 안 된다라는 이 어서션을 다시 넣죠. 조아님 설명한 거의 그 일환이고, 다음엔 셀프캡이 만약에 0이면 새로운 PTR을 어떻게 하냐면 언사인드로 뉴 레이아웃만큼 잡아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보면 리얼로케이션, 잡은 거에서 추가로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난널의 뉴의 이 PTR이 특정 값이 됐으면, 이건 아까 설명한 거 똑같습니다. 썸 타입으로 반환되면 뉴를 잡은 건 P를 돌리고, 그게 아니라 넌 타입을 잡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서 어버트 루틴을 실행하게끔 얘를 호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가 되면 새로운 캐패시터를 여기다 넣어주고 2배로 늘린 꼴이죠. 결국엔 그렇게 잡아주는 게 그로우의 전체적인 거고, 그다음 드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랍에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디얼로그를 해주는데 셀프의 캐패시터만큼 있는 만큼의 레이아웃 잡아주고 뭐 없앤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벡터를 아까 설명한 벡터에서 약간 변경하자면 이런 겁니다.
로우 벡터로 버퍼를 놓고 거기다 언사인드 랭스에다 언사인드 사이즈를 넣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얘를 뭐 벡터의 PTR을 논할 때는 셀프의 버퍼의 PTR의 as PTR, 그러니까 로우 벡터의 PTR을 로 포인터로 반환해 주는 거로, 그다음에 캐패시터를 가면 셀프의 버퍼 로 벡터의 캐패시터를 반환해 주고, 뉴를 하게 되면 역시 로 벡터의 버퍼를 놓고 랭스를 0으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통의 로 벡터를 빼냄으로써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벡터에서 드랍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셀프의 팝을 하나씩 다 드러내고서 이제 그 작업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푸시 팝이나 인서트나 리무브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벡터의 이런 활동 메소드들을 여기 로우 벡터의 값으로 이렇게 호출을 반환해 주게끔 요게 가능하고, 요렇게 되면 이제 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팝을 쓰면 얘를 불렀을 때 벡터에 대해서 불렀을 때 어디로 가죠? 로우 벡터의 팝을 데이터를 하나 구현해 끌어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에 대한 인투이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인투이터의 스트럭처를 잡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그거를 똑같이 구조체를 로우 벡터를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벡터의 구조와 인투이터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로우 벡터라는 것을 공통으로 뽑아내고 벡터와 인투이터에서 로우 벡터를 놓고서 이제 동일하게 뽑아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잡고 이제 로우 벡터 안에서 걔를 잡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 벡터도 역시 마찬가지면 얘를 둘둘둘 셀프의 뮤터블로 해서 반복적으로 끈에만 놓으면 끈에 놨다가 범위를 나가는 순간 드랍이 발생하죠. 그래서 소유권에서 자동적으로 프리를 시키는 이런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벡터에서 인투이터라는 거를 호출하면 결국엔 벡터에 자신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끊어내서 인투이터라는 스트럭처에다가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죠. 근데 역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투이터는 셀프 오너십을 가지고서 가져가게 되고, 셀프 자체에 있는 것은 메모리를 잊어버리고 드랍을 시키지 않게끔 해놓고 얘를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드랍을 시키지 않게끔 해서 버퍼의 값을 읽어내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작업을 하면 저희가 했던 게 로우 벡터로 끄집어내서 벡터에서 사용하는 버퍼와 인투이터라는 것에서 사용하는 버퍼를 동일하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장의 내용이고요. 9의 9는 드레인. 저희가 드레인을 했었죠. 특정 컨티기어스한 메모리 중에서 특정 영역에 있는 슬라이스를 통째로 밖으로 빼내는데 오너십, 메모리를 완전히 오너십으로 끄집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드레인은 A라는 것을 잡아주고 T라는 걸 잡아 있으면 얘를 하기 위해서 팬텀에서 이제 얘를 사용하죠. 팬텀에서 가상으로 사용해서 얘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문제시 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래서 벡터로 팬텀 데이터 얘를 잡고 있는 팬텀 데이터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스타트와 엔드를 잡는 드레인을 쓰죠. 그래서 드레인에 대한 이터레이터는 뮤터블로 넥스트 하면 드레인에 대해서 이터레이터에 대한 트레이스를 구현하게 되면 넥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넥스트를 호출하면 결국엔 스타트가 엔드가 됐을 때는 널이고, 이게 지금 널은 제가 원래 요 코드가 없거든요. 책에서는 요 코드가 없는데 제가 컴파일러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냥 넣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런이 아니겠죠. 런이 아니라 코딩 구현된 특정 값을 반환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띄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로우 밸류에 대한 이터레이터는 스타트 엔드 값에 대한 로우 포인트를 갖게 되고, 다음에는 로우 밸류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면 뉴를 부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슬라이스 간 것에 슬라이스에 PTR을 스타트로 놓고 랭스가 0이면은 똑같은 포인터를 갖다 놓는데 0이 아니면 그 PTR에서 슬라이스 랭스만큼 이동한 곳의 어드레스를 반환해 주는 그런 작업으로 이제 드레인이 구현되는 거죠. 로우 밸류 이터레이터가 구현되고, 그다음에 인투 이터레이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로우 벡터에 대한 것을 버퍼로 잡고, 이터레이터는 로우 벡터 이터레이터를 잡아서 이제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인투 이터에 대해서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면 넥스트 값을 할 수 있잖아요. 넥스트는 역시 갖게 되면 이 안에 로우 밸류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구현해서 넣어줬던 여기에 넥스트를 뽑아주면 된다. 그래서 로우 밸류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재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있고, 반대로 더블 엔디드 이터레이터를 구현해주면 역시 넥스트 백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터레이터의 드랍은 역시 셀프의 로우 포인터를 가져온 거를 그냥 다 소진해주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벡터는 역시 여기서 이제 쓰이는 벡터는 인투 이터레이터를 이 함수로 호출하면 결국엔 인투 이터레이터 스트럭처를 반환하게 되는데, 그거는 로우 밸류 이터레이터에 얘를 넣고서 이터레이터 값을 끄집어내죠. 그 다음에 리드 값을 해서 얘를 역시 원래 있던 벡터 값을 드랍하지 않고 셀프에서 메모리 포맷시키고, 그 다음에 인투 벡터에서 이터레이터와 버프 값을 해서 반환해주는 이런 구조로 간단하게 인투 이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메모리, 얘는 이제 그 밑에 에러 안 뜨게끔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드레인도 마찬가지로 벡터와 이터레이터를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고, 드레인에서 이터레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앞에서 썼던 거를 사실은 로우 벡터라는 걸 구현했고, 로우 밸류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얘를 구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넥스트는 그냥 이터의 넥스트만 호출해주면 가능하다는 거고, 이터의 사이즈 힌트라는 것만을 호출해주면 갖다 그냥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재사용이 가능하고, 여기 더블 엔디드 이터레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냥 로우 밸류 이터레이터의 그 값을 호출해주는 것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이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죠. 쉽게 약간 이게 이제 매핑해서 구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9-9에서 설명할 내용들이요. 그래서 드랍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동하고요. 그래서 보면 벡터의 드레인을 끄집어내는 루틴은 결국엔 셀프의 값에다가 로우 밸류 이터레이터를 구하고, 얘 값을 준 다음에 팬텀 데이터를 구해서 얘를 드레인을 반환해주면 끝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드레인도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현이 쉽게 된다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10번째에서는 핸들링. 지금까지는 아까 보셨지만 타입의 사이즈가 0이다. 그러면 어서션으로 지금 막아놨었거든요. 근데 이 9-10에서는 제로 사이즈 타입에 대해서만 달아요. 얘를 설명해 주는데, 먼저 제로 사이즈 타입은 벡터에서 로우 벡터를 많이 다룬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특성을 보면, 얼로케이터 API는 정의되지 않은 로우 얼로케이터 API는 정의되지 않은 활동을 한대요. 언제냐면 사이즈가 0인 무언가를 만들어줘 라고 얼로케이터한테 던졌을 때 얘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우 벡터 옵셋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로우 벡터 옵셋은 노 오퍼레이션, 노비, 그러니까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경우 사이즈가 0인 타입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0인 타입에서는 옵셋 동작이 이렇게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옵셋 동작이 아무 동작을 하지 않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C 스타일의 포인터에서 이터레이션을 좀 약간 브레이크할 수 있답니다.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면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로우 벡터라는 것을 전부 다 만들어서
그거를 벡터에서 사용했고 하나는 이터레이터에서 사용했잖아요. 그 공동 모듈처럼. 그렇게 사용했고 그거를 드레이너서는 로우 벡터라는 것과 로우 밸류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버퍼와 이터레이터 두 개를 재사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구조를 그렸는데 그러면 이제 로우 벡터 지금 방금 전에 썼던 것 중에 사이즈가 0이면 어떻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뉴로 인제 들어왔어요. 뉴로 해서 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가 사이즈 0이야. 그러면 사이즈 0이면 캐패시터에다가 느낌표 0을 실행한답니다. 그럼 느낌표 0은 뭐냐? 그럼 unsigned max의 값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캐패시터 값을 사이즈가 0인 경우에는 캐패시터의 맥스 값을 저장을 해서 그게 바로 그 뭐죠? 제로 사이즈드 타입이라는 것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 캐패시터를 맥스의 값을 그 수치를 약간은 이건 꼼수죠. 이 그 수치 값을 하나의 타입으로 대체해서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제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여기선 PTR에서는 non value에 댕글링 하게 되면 얘는 allocated 않고 이제 더블로 표현하거나 저렇게 allocation이나 unallocated 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대체할 때 메모리를 new로 생성할 때 non null 댕글링이라는 그 메소드를 써서 확보하는 거죠. 그다음에 캐패시터는 이제 맥스로 잡았죠, 위에서. 맥스 잡고 퀀텀 데이터 역시 똑같이 잡아 주고요. 그로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로우 같은 경우는 그로우에서는 얘가 사이즈가 0이 될 수 없어요. TS 사이즈가. 왜냐하면 TS 사이즈가 0인 경우에는 그로우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패시터가 맥스치가 되기 때문에 랭스가 캐패시터를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로우 함수에서는 타입이 0인 값이 이 루틴을 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 어서션으로 프로그램을 죽여버리는 꼴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캐패시터가 만약에 0인 경우는 하나를 늘리고 그 레이아웃 잡아줘서 얘를 갖고서 정리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는 2배로 늘리죠. 2배로 늘려서 그 사이즈만큼 뉴 캐패시터만큼 레이아웃 잡아준 값을 늘리고 만약에 어서션은 이제 레이아웃 사이즈는 사인드 인티저의 맥스 값 아까 설명했던 그걸 넘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는 new PTR 새로운 어드레스의 PTR이 만약에 아니라 그 셀프가 0이다. 캐패시터가 0이면 새로 얼로케이션 메모를 잡아주고요. 0이 아니면 리얼로케이션으로 있는 거에서 연장해서 잡아주죠. 연장해서 잡는 작업을 하고 잡은 상태에서 이제 그 new를 잡을 때 new PTR을 그 로우 포인터로 바꿔서 넌널로 해서 했는데 정상적인 값이 오면 그 값을 PTR에다 넣어서 사용하고 넌널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어버션 시키는 거죠. 어버션 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렇지 않고 빠져나갔을 때는 새로운 캐패시터를 셀프 캐패시터에다가 변경해 주는 작업. 그다음에 드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롭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꺼냈는데 캐패시터가 0이 아니고 사이즈가 0이 아니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멘트 사이즈가 0이거나 아니면 캐패시터가 0이면 디얼록 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죠. 요게 이제 그 드랍의 어떤 루틴이고 여기서의 어떤 그 로우 밸류 이터레이터에 대한 구현은 new를 하게 되면 슬라이스에 포인트를 놓고 다음에 사이즈가 만약에 0인 경우는 그러면 엔드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이터레이터에 엔드 포인트는 PTR 로우 PTR을 언사인드 사이즈로 바꾸고요. 거기다가 그 슬라이스 랭스의 값을 더해요. 랭스의 값을 더한 값을 특정 포인터로 바꿔준 거죠. 포인터로 바꿔준 걸 엔드에다 넣는답니다. 만약에 랭스가 있으면 랭스가 0이면 스타트 포인트와 동일하게 가져주고요. 만약에 랭스가 다르다면 스타트 포인트에서 랭스만큼 이동을 해서 이제 엔드 포인트 잡아주는 거죠. 단지 특색적인 것은 이제 이게 제로가 t일 경우, 사이즈가 0일 경우거든요. 사이즈가 0일 경우에는 그 어드레스 포인터를 인티저 사이즈로 바꾸고 에다가 슬라이스, 그러니까 랭스를 더한 그 부분을 포인터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 타입에 대한 값을 밸류에다 매핑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구현이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밸류에서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면 넥스트죠.
넥스트 경우 2개 같으면 0이고 역시. 그다음에 다르면 스타트에서 하나 읽어서 저장해 놓은 거를 반환하는 거죠. 90일 안에서 결국에 반환하는데 끄집어낸 상태에서 사이즈가 0이다. 사이즈가 제로 사이즈잖아요. 제로 사이즈드 같은 경우는 스타트 포인트를 언사이드로 놓고 플러스 1, 한 칸만 이동을 시켜요. 한 칸만. 그거 한 칸만 이동시킨 거를 셀프 사이즈드에 그냥 넣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드레스를 어떤 사이즈 값으로 반환을 시키고 거기다 1 값을 1 바이트 1 값, 그러니까 그 1 값을 추가하는, 사이즈의 값에 1 값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넣는다는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제로 사이즈드 타입에서만 약간 요 동작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사이즈 인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동을 하죠. 만약에 요 뭐죠? 엔드에서 스타트를 빼고 거기서 1을 빼거나, 제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1을 1로 나눠서 그 사이즈 값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그 엘리먼트의 사이즈만큼, 엘리먼트의 사이즈로 나눠서 이 랭스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 바이트 한 바이트 그냥 의미 없이 진척시킨다라는 거예요. 한 바이트 한 바이트씩 의미 없이 그냥 늘려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엔디드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얘는 제로 핸들링까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약간 좀 생뚱맞긴 한데 기존의 앞에 값들은 이제 전부 다 그 기존의 랭귀지에서 쓰는 값을 전부 다 하고, 제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타입이 0일 경우에 그 캐패시터를 맥스 값으로 설정해서 구분을 하게끔 사용을 하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이터레이터나 하는 것들은 어차피 오퍼레이션은 사이즈가 0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잖아요. 옵셋 그 오퍼레이션들은. 그래서 노 오퍼레이션을 동작하고 그냥 스타트에서 사이즈에 관련돼서 이제 한 바이트 그냥 1 값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제로 사이즈의 경우엔 다르게 동작하게끔 된다라는 게 요번 9의 6에서 10까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다음에 9의 11은 그냥 그 전체 소스를 한번 쭉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번은 9장을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제로 네. 사이즈 타입해서 막 1바이트씩 했는데 뭔가 값이 있는 걸 읽을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어차피 제로 사이즈드 바이트는 제로 사이즈 타입은 0바이트잖아요. 네.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하지 않거든요. 쓰거나 읽거나 하지 않고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포인트를 해서 가상으로 잡는데 댕글링으로 잡아서 그냥 대충 잡는다고요. 대충 잡아주고 그다음에 대충 거기서 잡고 사이즈 값이 들어오면 야 이게 사이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그냥 하나씩만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씩만 이렇게 어드레스 이동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럭처 4바이트 스트럭처면 얘가 오프셋으로 add 1 시키면 4바이트씩 이동할 거잖아요. 네. 포인트가 4바이트씩 이동할 텐데 얘는 그거를 언사인드로 변환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바이트씩 움직여서 표현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냐 그러면 그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는 스타트와 엔드를 맞춰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구현상에 그렇게 넣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그 랩핑에서 거기다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너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로 사이즈 잡아줘라고 딱 했는데 야, 제로 사이즈 어떻게 잡아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얘는 이제 댕글링으로 특정 그 쓰레기 어드레스를 놓고서 그러면 야 제로 사이즈에다가 10개 잡아줘. 그럼 10개잖아요. 야 이 10개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라고 하면 10개를 표현하는 것은 사이즈에다가 넣고 캐패시터는 그럼 캐패시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야 제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맥스로 처리해. 그래서 캐패시터 맥스인 경우는 얘가 제로 사이즈 타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에 그걸 놓고서 특정 어드레스를 가라지로 아니다.
3 값으로 이제 주잖아요. 가비지로 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야 제로 사이즈지만 10개라니까라고 하면 10개는 랭스에서는 10개 잡아줬잖아요. 근데 이건 이터레이션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러면 그냥 이터레이션 하면 한 바이시트씩 이동한 그냥 그런 의미 없는 동작으로 구현을 매핑한 거예요. 어차피 읽고 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동작과 동일하게 그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쓰게끔. 어쨌든 랭스만큼은 이터레이터가 돌기 위해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터레이터를 돌거나 하긴 하지만 별로 의미 없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얘도 이제 그 벡터처럼 컨티기어스한 메모리잖아요. 이렇게 쭉 일렬로 연결된 메모리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벡터에다가 제로 사이즈를 넣고 뭔가 작업하고 꺼내고 하면 이터레이터든 뭐든 그런 인터페이스나 트레이스를 했을 때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노 오퍼레이션, 의미 없는 짓이지만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짓이지만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구현해 놨다라는 거죠. 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보는데 제로 사이즈드 타입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겪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점 중에 하나는 제로 사이즈드를 갖다가 얼로케이션 시켜버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사인드 비헤이비어라 얘가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거를 커버하는 거를 구현해서 때려박아 놓고 실제로 외부로 표출되는 거는 야, 노 오퍼레이션이야. 별로 의미 없거든. 어떤 짓도 하지 않아라는 거죠. 근데 제로 사이즈드 타입이면 결국엔 넣고 쓰는 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형태의 그 윗단에서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로 사이드 타입의 어떤 일렬내 시퀀셜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그거 동작하면 역시 러스트에서 받아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현은 안 해. 이렇게 돼 있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따진 게 9-10에 따로 이렇게 요거를 다룬 거죠. 네,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늦었어요.